이제 어제 좀 반도체 업황에서 좀 웃긴 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뭐 워렌 버핏이 뭐 TSMC를 매수를 해서 반도체가 좀 괜찮다 했는데 또 갑자기 어제 마이크론 추가 감산 나오면서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푹 떨어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전문가님.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과 전술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략은 기계가 적어줘야 되는 거고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한테 누가 반도체를 물어보면은 네.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음. 이게 왜 반도체가 문제냐면은 네. 그러니까 일단 뉴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시면 뉴스. 네. 그러니까 뉴스를 생각할 게 뭐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매매를 하잖아요.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고 얻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데 네. 뉴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네. 왜냐하면 뉴스는 현상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보면서 매매를 하면 계속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다 그러면 내가 반도체에 대한 긴 호흡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지금 저 삼성전자 이런 건 지금도 사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원래 전문가는 약간 삼성전자 싫어하시잖아요. 물론 저는 안 사죠. 네, 전문가님 안 저는 살 사지만 생각이 없어요. 좀 우리 같이 네. 좀 길게 투자하고 좀 직장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삼성전자도 좀 괜찮다. 그럼요. 네. 그냥 예금 드는 것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네. 반도체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보세요. 네. 지금 어제 반도체 앞으로 감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마이크론 감산. 네. 얘가 나오고 이제 마이크론 떡락하고 네.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네. 반도체가 안 팔린다는 얘기는 음. 그냥 경기가 위축된다. 그쵸. 위축. 뭐 자동차나 또 컴퓨터나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없으니까 생산을 줄인다는 그런 거죠. 근데 네. 경기 위축이 될 걸 우리가 모르고 있나요? 알죠. 다 요즘 그 말 하시잖아요. 이제 네. 2022년 얼마 안 남았는데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건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금리와 음. 금리 인상 사이드가 있고 네. 금리 인하 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네. 있죠. 금리를 인상을 한다. 지금 이제 금리 계속 인상하고 있죠, 미국에서. 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금리 인상은 결국은 유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유동성이 네. 축소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돈이 적어지는 거죠. 네, 시장에 돈이 적어진다. 적어지. 돌아다니는 돈이 돈이 적어진다. 적어지면은 뭐겠어요. 결국은 네. 살 수 있는 여력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구매를 할 때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여력 축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그런 욕구가 좀 더 줄어든다 이런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써볼게요. 왜 구매가 네. 여력이 축소되냐? 바로 넘어가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네. 자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돈이 왜 적어지냐? 유동성 축소 전부터 가볼게요. 네. 자 대출 금리 높아집니다. 네. 그럼 사람 돈을 안 빌리죠. 투자를 안 그렇죠. 하고. 예금 금리도 높아집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대출 안 받고 오히려 그 돈을 은행에 은행에 저금하고. 넣고 은행에 넣고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으로 쏠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소비할 수 있는 현금이 적어진다. 줄어들고 그러면은 뭡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줄니까 네. 당연히 경기는 안 좋아지고 이렇게 이 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금리 인상 사이드에서 그럼 이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네. 자, 금리 인하할 때 반대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죠.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네.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이제 대출도 많이 받고 다시 대출부터 시작할게요.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대출 받은. 돈도 많이 빌리고. 왜냐? 대출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1% 2%인데 내가 이것보다 더 운영을 해 가지고 그쵸.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얻겠다. 그러면은 얻을 수 이득이니까.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득이기 때문에 대출을 네.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삼성전자도 대출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예, 그럼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신도 필요한 것도 있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유동성 예를 들면은 지금 반대로 왜 삼성전자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여신을 쓸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부동산 PF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다 돈이 있잖아요. 네. 내가 몇백억 몇천억씩 돈을 쌓아놨는데 그래도
PF를 발행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끌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2천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담보로 또 사업을 담보로 해서 돈을 계속 2천억, 3천억, 가져오는 4천억 게. 빌려오게 된다면은 네. 몇 조 원어치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여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이것보다 대출 금리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땡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대출 받거나 예금 안 하겠죠. 그쵸. 예금 안 함. 뭐 주식하거나 부동산 투자하거나 채권하거나. 예금 안 함.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증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사게 되겠죠. 특히 코로나 때 급등을 했던 이유는 코로나인데 네. 뭔가 사람들 보고 네. 금리 왜 낮췄습니까? 너희들 뭐라도 사라. 음. 왜냐면 경기가 위축되니까 경기를 잡기 위해서 뭐라도 사라 맞아, 경제 그랬는데 활동 해라. 살 게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명품. 명품도 좀 샀죠 그 당시. 명품 엄청 완전 저는 원래도 못 사지만 구경도 못 가겠더라고요. 왜요? 비싸서? 아니 그 대기가 막 다 아침에 가보셨군요. 네, 막 100명 넘게 있고 이미. 가보셨군요 가보기는. 그쵸. 왜냐면 구경을 해야 살 마음이 생기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까지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어쨌든간 코로나에서 그래서 이제 명품값도 올라가기도 하고 네. 또 명품도 하나의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뭐 리셀도 많이 하니까. 그 영국보다 프랑스 시장에 더 이겼다며요. 그 프랑스 명품들 때문에 수익 때문에. 그 뉴스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은데. 저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전문가님은 이제 이거 저 이거 하고 술. 그 돈으로 그냥 주식 한 주 더 사는 걸 선호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데 코로나 때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투자를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거죠. 다 주식 사고 뭐 코인 사고 이렇게 네. 하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랑 코인 가격이 결국은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네.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네. 옛날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옛날 1,000원이었던 게 2,000원이 되면은 1,000원짜리 2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풀었는데 이거는 표리 완전히 겉과 양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 지금 경기 침체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요인인 거예요. 인하에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네, 경제를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 그치 경기 살리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된다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그럼 인플이 오면 경기를 인상해야 인상시켜야 돼요. 되고. 근데 이제까지 주식이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최근에요? 그렇죠. 그런 물가 상승 때문에 안 잡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금리 인상의 문제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되면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한마디로 양쪽 다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네요. 둘 다 그러니까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같이 양립이 될 수 없는데 네. 둘 다 마이너스 요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주가가 떨어져요. 무슨 개떡 같은 경우에 맞아. 원래 좋은 호재인데.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호재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 자 보세요. 근데 네. 어제 마이크론 감산 얘기 나오고 주가가 빠졌어요. 네. 사실은 그게 시장을 크게 누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뭐 급락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제 한 미국 시장 1% 한번 보면은 내외로 미국 시장은 기술주가 조금 1% 넘게 그쵸. 빠졌던 것 같아요. 다우는 거의 안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나고 네. 다우는 0.12%, 나스닥이 0.15% 정도 빠졌는데 네. 이거는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는 거의 막 3%, 5%씩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네.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분명 회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은 표리부동하다니까요. 그냥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돼 있어? 코로나 때 봤잖아. 경기 침체 되면은 금리 내려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이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인데 지금 두 개 다 마이너스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 한쪽 그쵸.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둘이 다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누가 밑에 떠받쳐야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네. 제 생각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는 게 결국 시장에 잘 잡혀가고 있다. 큰 악재인가라는 거가 저는 큰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예상하고 경기 침체까지 가고 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니까요.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 초기가 돼야지 그제서야 금리 인상 속도를 죽이고 나중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을 네. 잡으려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그쵸. 한 고비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금리를 인상할 때 두 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한 고비가 있고 이게 되면은 경제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거 금리 이렇게까지 인상을 시키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 올 거 아니냐. 맞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수순대로 그대로 그냥 가는 그냥 거예요. 자연스러운 순리. 그쵸. 음. 근데 이 두 고비 중에서 일단 한 고비는 넘어갔다라고 네. 오히려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주가 떨어지고 네. 고용지표 못 나오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러네요. 경기 주가상에서 고용지표가 안 나왔는데 주가 올라가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경기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장. 물가와 금리라는 얘기게 돼 네.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금리 문제가 네. 지금 12월에 50bp를 하고 그렇죠. 내년 2월이죠. 2월에 아마 FOMC에서 25bp를 하면은 한 그 다음에 점 5까지 안 가죠. 만약에 2월 때까지 해도. 안 가죠. 왜냐면은 지금 50bp 75bp 하고 50bp를 하면은 4.5가 되거든요. 이번에 50bp 하면은 4.5가 되고 네. 내년에 25bp 하면은 4.75 4.75예요. 정도. 4.75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25bp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은 생각보다 여기서 금리 인상 속도는 브레이크가 잡힐 수도 그렇죠. 있어요. 뭐 동결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동결로 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다가 언제가 터닝 포인트가 될 거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거의 끝나는 시기가 되면은 네.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번에 10월 달 네. CPI 지표를 발표할 때 우리가 좀 지켜봤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식료품 값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뭐 1, 2위를 다투는 농업 생산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 갑자기 이제 이게 무기 대중이 나토에서 무기 대주고 미국에서 무기 대중이 다 공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끝나면 다 다른 걸로 그렇죠. 다 팔아. 다 이제 채권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그게 다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채권, 정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갚기 위해서 이제 그 끝없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나토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미국이 살아온 거예요. 네. 미국이 2차 대전 때 왜 2차 대전 이후에 그 경제가 발전을 했겠습니까? 대공황을 탈출하고. 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렸는데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채권 쓰고 채권을 써주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네. 계속 이자가 나가니까 계속 농산품부터 특산품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과하게 올라왔던 거품이 꺼지고 빠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 시즌에 들어와 있는 게 가고 있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민할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워렌 옹께서 네. TSMC 지분을 그렇게 인수하거나 네. 투자를 하진 않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가장 안 좋을 때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선반영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사볼만 모아서. 하지만 물론 저는 안 살 겁니다.